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으로 할 사주 명식은 을묘년 경진월 병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보는 명식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날 태어나는 사주가 되겠고요. 경자년 경진월 병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같은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 병화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 자, 사주를 보는 순서 제일 먼저 일간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월령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주 보는 간법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되죠. 화 중에서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비유를 합니다. 비유라고 했지 병화하고 태양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병화의 습성과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에 비유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열이 그렇게 강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태양이 지구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사람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지구라고 하는 별에 사람도 멍멍이도 살고 닭도 살고 소도 살고 하죠. 근데 태양 가까이 가면 다 타서 죽죠. 그래서 태양계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병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의 영향을 크게 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행성들 있죠. 수, 금, 쥐와 목도, 천해명이라고 하는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달, 그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이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밝은 빛, 가장 밝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것이 이 병화라고 했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 중에서도 임수가 아니라 개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이 가장 더 밝고 맑고 강렬해진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항상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라고 하는 칠사를 써야지만 병화가 더 강해지고 더 돋보여질 수 있다. 이거는 왜 이 병화가 임수를 쓰냐면 수보양광 내지는 보광이라고 해서 하늘에 태양이 떠 있을 때 그 밑으로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아니면 넓은 태평양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태양빛을 더 반사시켜서 더 뜨겁고 더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병화는 칠살 임수를 쓰는 것이지 수극화해서 임수가 병화를 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했을 때는 임수가 병화를 극할 수는 있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힘과 세력이 있을 때는 임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임수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병화한테는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임수를 어떻게 쓰는지가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고요. 진월은 토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토왕절. 자,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하게 되죠.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고, 오늘의 사주 자체가 일간이 병화에다가 원령이 진토이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을 토가 너무 많이 과살시켜서 일간이 약하다, 약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신약한 사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진월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러한 계절 때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병화가 토에 의해서 과설돼 가지고 약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알토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 내실이 있다라고 하죠. 겉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아주 내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에 의해서 과설돼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러한 계절 시절이기 때문에 내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도 약하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쓸 때는 임수도
임수도 아무래도 병화를 극하는 것인데 월정 자체가 토가 있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갖다가 회귀무광시키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임수만 써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인성인 간목을 같이 아울러서 쓰게 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억제시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를 생조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봤던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 가지고 임수 간목을 써야 되는데 일지 자체에서 술토를 봐가지고 진술상충하게 되면은 이때는 오양이 진기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술상충하게 되면 토가 너무 왕해지는 중에 경금, 그 다음에 자수가 있게 되면 이 사주 자체는 병화가 아무리 진월에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러한 시절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명식은 생시에서라도 같은 화 내지는 목을 봐야지만 일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도 한번 보게 되면은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죠. 물론 이제 진술상충 같은 건 아니지만은 일지에서 신금을 보게 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병화를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글자는 아닙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 신금 안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암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수가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인데 월간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이것도 일간 자체가 좀 신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를 갖다가 목이라든가 화가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간에 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묘목이 있어서 목이 화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단점 뭐냐면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은 간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양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공력이 크죠.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승목은 화를 생해 줄 수 있는 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인이기 때문에 생조해 주려고 하더라도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생조해 줄 수 있는 힘은 떨어지게 되겠고요.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경금이 붙어 있으면 요거 서로 을경 합해서 서로 탐합하죠. 탐합. 그러니까 인성도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성하고 병화 입장에서 재성하고 탐합하기 때문에 병화가 생조를 받는 것이 매우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일간이 왕할 것 같죠. 을목과 묘목에서 생조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아무리 진월에 오양이 진기돼서 내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생시에서 이 사주와 마찬가지로 생시에서 일간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목이라든가 화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다시 금을 본다거나 토를 본다거나 수를 다시 보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진시가 됐을 때 제가 좋다고 했습니까? 나쁘다고 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아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임수가 오게 되면 선생님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따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 자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시 진토를 보게 되면 지지로 진토, 술토, 진토를 보게 되면 토가 많아지고요. 경금, 신금, 자수는 이거는 금수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왕금이 또 임수를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설교집이 된다고 했어요. 극설교집이 돼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도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병화 일간 자체가 여기에 있는 묘목 빼고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죠. 자, 신금도 결국은 수를 생해주는 것이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주고 토는 다시 금을 생하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설교집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가 되지 않겠죠. 제가 이 사주를 봤을 때 뭐 경인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여기는 경인시가 나쁘지 않아요. 경인시 이 임목을 받기 때문에 이 임목은 병화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에서 생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 명식에서는 경인신을 보게 되면 인신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이 또한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사주 개사시도 좋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이 사주는 어떤 생시가 와야 되냐면 반드시 갑옷이어야지만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병화일간이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신약한 사주였는데, 시지에서 오화를 보게 되고 시간에서 간목을 보게 되면 이 오화는 병화가 뿌리를 둘 수가 있는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국세가 될 수 있죠. 화운만 간다라고 하면 신중에 있는 임수를 써서 분명히 수보양황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국세가 되죠. 이 사주가 만약에 갑오시가 됐을 때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간목이 똑같이 오화에 뿌리를 두고 간목으로 생지を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수가 없습니다. 임수가 없고 수보양광할 수 있는 그런 국사가 되지 않지만, 이 사주의 장점은 병신일주라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생시가 갑오시가 아니라 기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설기가 좀 많아지고 신금을 보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물론 이제 뭐 식신생재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간 자체가 매우 신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주에 있는 을목과 묘목으로서 생주해 준다 하더라도 금이 있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금이 왕해지게 되면 목 자체도 많이 위협을 받는 중에, 또 을목은 경금하고 서로 탐합하죠. 탐합하기 때문에 이거 을목이 병화를 갖다가 생주해 주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 자, 생시에서 기축시를 보게 되면 이 기토 축토는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관입니다. 상관. 그죠? 상관인데 원령 자체가 진월이기 때문에 이 상관은 매우 힘을 가지고 있는 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어떻게 돼요? 회기무광한다 내지는 회광한다라고 해요.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주 자체 전체로 봤을 때 일간 병화가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을목과 묘목이 있어서 생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큰 공력이 없죠. 쉬운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식신격의 상관이 투출하게 되면 성격은 상관격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상관격이 되죠. 그래서 성격이 매우 거시기합니다. 매우 강하죠. 강한 성격에 약간 제멋대로 인성이 있어서 인성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상관패인에서 좀 어진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성이 인성으로서의 작용을 못하고 금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제압을 받기 때문에 인성 교육 같은 것도 크게 잘 받지 못해. 성격은 상관격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이 상관이 있게 되면 인성으로서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금이 중간에 있게 되면 이 인성이 상관을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식신상관은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가 뭔가 일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중화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해지거나 목이 왕해지는 그런 운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자, 그럼 초년에 기묘, 무인대운이 좋았어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기묘대운도 마찬가지로 묘대운은 승목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자, 무인대운에 인목이 오게 되면 병화가 인목을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인목은 뭐하고 충돌하죠? 여기에 있는 신금하고 인신상충이 돼요. 그러면 재성도 깨지게 되고 인성도 깨지게 되니까 상관만 살아서 상관이 날뛰게 되죠. 상관이 날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쉬운 말로 일을 뭔가 하려는데 절제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맨정신일 때는 절제되고 통제되고 법윤리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으면은 통제 장치가 깨지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죠. 이런 것과 동기동작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화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인대운이면은 15부터 24살까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남자라고 하면 20살 이후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근데 이 사람이 이 인신상중에서 인성이 깨지게 되고, 또 천간으로 무토가 있어서 식상은 다시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군대가 굉장히 가기 싫은 겁니다. 또 이렇게 상관이 왕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조직체에 몸담아서 조직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뭐 일을 하게 되면은 개인 일을 한다거나 프리랜서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 가기 싫어서 어떻게 돼요? 자해를 했다고 해요. 자해라고 하죠. 자기 신체에 상해를 가해서 군대를 가지 않게 뭐 하나를 이제 자른 거죠. 뭐 발가락을 잘랐든지 뭘 잘랐든지 하는 이제 잘라서. 근데 그거 군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해를 하게 되면 영창 갑니다. 이거 왜냐면 사람의 신체가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군대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의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군을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해를 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결국 영창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재구실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일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인성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고, 그 다음에 대운에서 이렇게 인성운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이 묘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역할을 못하지만 인목이었을 때 좋아야 되는데 결국 인신상충으로 인해서 좋지 못했고, 나머지 대운은 볼 것이 없습니다. 그죠? 정축 대운도 다시 토가 왕해지게 되는 거고, 수가 왕해지면 관살이 왕해지게 되니까 일간이 약한데 관살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이 약해서 관살을 감당 못하면 명예가 아니라 명예의 실추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자꾸 명예를 갖다가 실추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주 잘 봐야죠.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주하고 결혼하게 되면 진짜 인생 험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주를 뭐 믿네 맞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사주들 전혀 간과할 수는 없다. 한번 뭐 궁합 같은 것은 보고 시집가기를 바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시사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